예,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공천권을 국민들한테 완전하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이번 주 중에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내년 총선 앞두고 공천권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당 안팎의 현안과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 나누겠는데, 지난 11.6 서울시장 선거, 그 전에 이제 그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물러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인터뷰는 처음 하는 셈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선 내놓은 그 예비선거 제도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다른 얘기 좀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네. 어떤 제도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천권을 정당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을 포함해서 일반 유권자,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참여를 해서 국회의원 후보 두 사람을 예비선거를 통해서 선거일, 본선거일 30일 전에 선출하자는 것이죠. 그 이제 지역구 주민들이 뽑는다는 얘기죠, 예비선거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당별로 실시하는 당내 경선이 아니고요. 예. 최종 본선 투표에서 경합할 예비 후보 2명을 선출을 하자는 것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여의도 정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누가 질 것이냐를 놓고 사실상 전쟁과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공천권이 국민에게 가버리기 때문에 첫째 개파 정치, 이 정당 정치의 폐해로 지적되어 온 개파 정치를 없앨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반복되는 정당의 해체와 창당을 방지해서 이 불필요한 전국 혼란하고 이로 인한 낭비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그 요행을 바라거나 또 어부지리 당선을 한다거나 또 알바키 정치를 하는 그런 행태도 없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지금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친이계다 친박계다 해서 그 친이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그 거수기 역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국회 자체가 상당히 선진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몰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느 당의 그 공천 과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의 국민이, 그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 자체를 바꾸자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들리는데 제가 이 안을 내놓으신 다음에 그 인터넷 반응을 잠깐 봤더니요. 네. 좋긴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군요. 아니 왜냐하면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어떤 그 취약점으로 예를 들면 정치 신인의 등용이 힘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우선 있는데요. 알려진 사람이 유리할 테니까. 네. 그러나 이 정치 신인의 입문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가 도입이 돼도 처음에는 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정치 신인이라고 해도 그 지역이 자신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인지도를 상승시키면 오히려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입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흔히들 요즘 정당이 내거는 경선제, 국민 경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조직 선거나 동원 선거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그 또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한테는 이것이 반드시 나쁜 제도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당 소속이든 무소속이든 상관없이 아무나 다 선거일 전에 일정한 시간 전에 그렇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고 주민들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이제 찍어서 종다수로 두 사람을 최종 선거로 내보낸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진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이제 선거를 두 번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테고요. 이에 대한 예산은 또 뭐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예산 문제는요. 각 정당이 당별로 경선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이제 이전시키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그 기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탁금을 내게끔 하면 될 것이고 또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후보 난립의 문제는 현재에도 기탁금의 일정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부탁금을 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확대하면 이 부분도 저는 이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이런 제도가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 등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그 굉장히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완전 뭐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은 정당별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국민이 전체가 참여해서 두 사람을 뽑는 이러한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실정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선거 제도가 한계 효용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요. 반드시 어떤 선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발의하신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처음 인터뷰를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굉장한 정치권에는 여러 가지 폭풍이 불었죠. 민주당 역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야권 통합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도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지난번 그 전당대회는 상당히 좀 그 보기 안 좋은 풍경도 많이 연출이 됐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론 그 비판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의 기득권에 너무 집착한 모습을 일부에서 보인 것이 아니냐. 기득권이라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공천권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 또 비판이 있고 또 합당을 너무 서둘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모습 다 역사가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나아가는 방향은 더 큰 민주당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면 그만이니까요. 네, 그러나 저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제 생각한다면은 물론 그 법정 다툼까지 가는 그분들의 심정과 그런 어떤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의를 따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쪽입니까? 국민의 대의를 따라야 되는 것은 이제 통합민주당, 더 큰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절차 문제도 제기가 되고 하면서 문제 제기가 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입장은 어떠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물론 뭐 정책위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자리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당직자시니까요. 대통령 측근 비리 진상조사위원회를 민주당이 어제 구성하셨던데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신건 의원이고요. 국정원장 출신에. 그 어느 부분에 주목하고 있고 기본적인 활동 방향은 어떻게 잡아놓으셨습니까? 현재 이 대통령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안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사안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것이고요. 최근에 터져 나오고 있는 뭐 이국철 게이트라든가 아니면 형님 게이트라든가 또 김윤옥 여사의 그 사촌 오빠 게이트라든가 또 디도스 선관위 그 해킹 사건이라든가 나열을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열할 만큼 지금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민주당에서 좀 국민들에게 그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각종 제보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충격적인 것은 한나라당의 이 모든 일들이 대부분 비서 아니면 보좌관이 했다라는 데서 지금 머물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이제 이 한때는 형님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이 형님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서관이 집단적으로 돈 세탁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이제 그 11.6 재보선 때 선관위의 이 해킹 사건도 한나라당 비서관들이 모여서 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지금 이런 국기문란 사태를 과연 이렇게 그냥 그 흘러가는 기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야권 통합정당의 그 대표의
선거에 나서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네, 그 통합정당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한 그 어떤 저의 생각과 또 국민의 바람이 그 일치한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선다면 출마를 고려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가셨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고 이 어떤 그 선거라는 거는 나갈 때 굉장히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